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몬레인,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뀝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임시주총에서 이정재 배우 측이 이제 완승을 했죠. 완승을 하면서 김동래 대표도 이제 물러나고, 김동래 대표가 창업했던 레몬레인은 이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김동래 대표의 레몬레인은 그 드라마 제작사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정재 배우 측이 이제 배우들 중심의 드라마 제작사가 이제 경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레몬레인은 그 드라마 제작사로 유명하죠. 뭐 이름만 들면 알만한 드라마도 많이 제작을 해왔고,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미녀와 순정남, 체크인 한양, 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뭐 이렇게 몇 개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상반기 지나서 이제 9월, 10월 달인데 지금 드라마 한 3개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를 1년에 몇 편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죠. 그런데 올해는 경영권 이 분쟁 때문에 제대로 이 드라마들을 내놓지 못했어요. 히트도 치지 못하고 그냥 경영하는 정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쁜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레몬레인의 종속회사나 이것도 봤을 때 매출, 반기 기준으로 매출 봤을 때 전체 99%의 매출이 이 드라마 제작에서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고 이제 매출이 이제 그 편중되어 있는 그런 회사죠.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매출처를 보면 뭐 채널A나 한국 KBS 뭐 이런데 그 납품을 해서 드라마를 납품을 해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고, 주로 이제 OTT 이런 쪽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죠. 상반기 실적은 작년에 상반기 285억이었는데 이번엔 150억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두주 같은 경우는 최두주가 이걸 바뀌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법이 있는데,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최두주가 이정재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정재 배우 쪽이 이 경영권을 인수한 건데, 이게 이제 구주를 사가는 게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최대주가 된 거기 때문에, 김동래 기존 대표, 기존엔 최대주였죠. 이분은 자기 보유 지분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이제 김동래 대표가 나름대로 이제 이정재 배우나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에서 그 함께 드라마를 만들면서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래 대표가 순순히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허용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권을 넘겨준 건데, 이제 경영권을 이제 이정재 배우 즉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에 인수하고 나서 뭐 이 다른 그 연예 기획사를 인수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자로 집어넣어준 290억을 그런 식으로 다시 빼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김동래 대표는 경영권만 빼앗긴 거지, 애초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함께 자금력이 있는 쪽에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큰 대작을 좀 기획을 하고 더 많은 제작 편수를 만들고 했던 이런 계획이 다 어그러진 것이죠. 그래서 김동래 대표가 여기에 반발을 해서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을 벌인 건데, 근데 결국은 이 정상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자가 됐고, 그래서 최대주주가 올라섰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다시 되돌리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10월 30일 날 임시주총에서 그 이정재 배우 쪽이 승리를 했고, 그 이정재 배우 쪽은 원하는 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내이사 이태성 그 대표이사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대표이사하고 이정재 배우, 정우성 배우를 지금 이제 대표이사로, 그러니까 이 등기 임원으로 이번에 좀 선임을 했고, 박혜경 씨를 사회이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임시주총에서 이제 이 신규 사업으로
뭐 여러 가지 넣지만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유통, 판매업 이런 것도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품 제조사를 인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임시추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임원 등기들도 그렇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놨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또 교환사채 등을 이용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몽레인의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자금을 들여와서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레몽레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할수록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러한 자금을 들여와서 진짜 성공한 드라마를 제작한다든가, 즉 자기 주력 사업이죠. 주력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 자금을 끌어왔는데 이걸 갖고 다른 기업을 M&A 한다고 다시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은 이 레몽레인은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와서 거쳐가는 그 정거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시추천 직전에 이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결국은 김동래 대표 쪽은 그 자금 투자를 받아가지고 경영권을 넘겨줬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영권을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자로 들어온 아티스트 유나이트 쪽에 넘겨주지 않으면 벌금으로 이제 50억을 지금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이 난 것이죠. 자, 그래서 레몽레인 주가를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지만 이제 그 10월 30일 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이제 임시유청에서 끝이 났고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트 쪽의 경영권이 아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레몽레인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그 전환사채나 이걸 발행하면 실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걸 보여줘야 거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1년 후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가를 하락시켜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전환 가격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가장 낮게 바꿔주면 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후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이 주식을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신주인수권 사채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채권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이 회사 자체의 주가도 어느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레몽레인의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유입시키려고 해도 주가를 일단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레몽레인은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레몽레인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야 그때 가서 이제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영권 불확실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앞으로의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 불확실성이 더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몇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현재의 주가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야 가능할 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